이 카메라 우리 삼촌이 쓰던 거랑 똑같아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크리스마스 마켓 한복판에서 어린 소녀가 낡은 카메라를 가리키며 그렇게 말았을 때 길거리 청년 사진작가 지우는 그저 손님이 하나 늘었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그 소녀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그 소녀의 아버지가 지우를 쳐다보던 떨리는 시선 속에서 2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 고급 명품 매장 불빛이 화려하게 쏟아지는 거리 한편에서 23 청년 지우는 낡은 삼각대를 펼치고 필름 카메라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중 목도리를 목까지 끌어올려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트인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카메라를 잡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그의 주머니엔 아버지 병원비 고지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 80만 원. 대학 등록금은 이미 2학기째 밀렸고 복학은 아득했습니다. 지우를 키워준 아버지 최민석은 지우의 친부가 아니었지만 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기에 지우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 낡은 비너스 7 카메라만 있으면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담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와 깨끗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너무나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뒤에는 경호원 2명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검은 벤츠가 도로 한편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지우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필름이 천천히 나오고 소녀는 사진이 서서히 나타나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손에 들린 카메라를 보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카메라 우리 삼촌이 쓰던 거랑 똑같아요. 사진에서 봤어요. 그 카메라 맞아요. 순간 벤츠 뒷좌석에서 한 노신사가 창문을 내리고 지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은발의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눈 속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우스 그룹 회장 강태산이었습니다. 그는 그 카메라를 보는 순간 20년 전 자신이 차갑게 내쫓았던 남동생 강태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이 집을 떠날 때 유일하게 들고 나갔던 그 카메라. 비너스 7. 세상에 몇 대 남지 않은 희귀한 빈티지 카메라였습니다. 그날 밤 강태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옆모습이, 카메라를 쥔 손이,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눈빛이 죽은 동생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소녀 채아는 매일 지우의 사진 붓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진만 찍다가 점점 지우 옆에 앉아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꿈이 뭐예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고,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말입니다. 채아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 보이던지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룹 후계자래요. 아빠가요. 전 형제도 없고 늦둥이 외동딸이라 저에 대한 기대가 크시거든요. 근데 전 그냥 친구가 갖고 싶어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아니, 오빠와 동생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채아는 지우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고 지우는 그 아이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요.
강태사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저 청년을 조사하게. 이름, 나이, 가족관계를 철저히 알아보게. 특히 아버지가 누군지 말일세.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름 박지우, 23세, 친모 박수연은 10년 전 사망했고 친부는 알 수 없지만 친모 사망 이후부터는 최민석이라는 사람이 키우고 있습니다. 설마 내 동생 태웅이 아들은 아니겠지. 강태사는 보고서를 보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적힌 작은 메모가 그의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친모 박수연, 고향 전라남도 해남군. 고 강태웅 씨와 동양 출신. 게다가 강태웅 씨와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태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차가운 말 한마디로 내쫓았던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술가가 되겠다며 후계자 자리를 거부했던 그 순수한 눈빛, 그리고 몇 년 전 받았던 사망 통보. 강태사는 동생의 장례식조차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니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떠날 때 유일하게 들고 나갔던 비너스 7 카메라. 설마 그게 우연일까? 강태사는 다시 그 청년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청년의 옆모습이, 웃는 모습이,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함이 죽은 동생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의욕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그의 가슴 속엔 20년 묵은 죄책감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만나봐야겠어. 강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통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지만 잔액은 고작 12만 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입니다. 즉시 철거하십시오. 구청 공무원들과 철거반이 몰려왔습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삼각대가 넘어지고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의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지우는 흙바닥에 엎드려 부서진 카메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준 것. 그 안에서 낡은 필름통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필름통 겉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태웅과 수연, 1999년. 그 순간 검은 벤츠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태산이 지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와 필름통을 마주한 강태산은 지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자네 친아버지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자 웅자입니다. 강태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무너진 적 없는 그가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태웅아, 형이 미안하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제우스 그룹 회장이 길거리에서 한 청년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강태사는 지우를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확히는 거의 강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거대한 진실이 자신의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DNA 검사를 해도 되겠는가? 자네와 나의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강태사는 지우 아버지의 병원비를 모두 처리해 주었고
지우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채아는 매일 찾아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 맞죠?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입니다. 지우 씨는 회장님의 조카이십니다. 강태웅 씨의 아들이 확실합니다. 강태사는 보고서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60대 재벌 회장이, 그 냉철하던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웅아. 형이 미안하다. 자네를 내쫓고 자네가 죽었을 때도 찾아가지 않았고 조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몰랐고. 지우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 안에 흐르는 피가, 자신이 닮은 얼굴이, 이 카메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지우는 강태웅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우스 그룹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친부 강태웅은 지우가 겨우 5살이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박수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수연은 강태웅과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혼자 아들을 낳았고 출생신고도 자신의 성인 박씨로 올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지우를 거둔 사람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최민석이었습니다. 최민석은 가난했지만 지우를 친아들처럼 키웠고 밤낮으로 일하며 지우의 학비를 댔습니다. 지우가 아는 아버지의 사랑은 모두 최민석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최민석이 병들었을 때 학교를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제 친아버지의 가족을 만났지만 지우는 자신을 키워준 최민석을 저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강태사는 그런 지우의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를 키워주신 분도 내 가족이네. 함께 모시겠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강태사는 지우를 키워준 최민석 씨를 최고의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지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주었고 완쾌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지우는 대학에 복학할 수 있었고 강태사는 그에게 제우스 그룹 문화재단 이사직을 제안했습니다. 내 동생이 못 이룬 꿈을 자네가 이뤄주게. 예술가들을 돕고 자네의 사진으로 세상의 진실을 담아주게.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생부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의 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채아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오빠가 생겼고 아버지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으며 집안엔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지우에게 달려와 안겼고 지우는 그 아이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강태사는 지우에게 부서졌던 비너스 7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최고의 장인에게 맡겨 완벽하게 복원한 카메라였습니다. 이걸로 우리 가족 사진을 찍어주게. 태웅이가 평생 찍지 못한 사진을 말일세. 지우는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강태상과 채아 그리고 병상에서 일어난 최민석 씨까지 함께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 안엔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 잃어버렸던 사랑, 그리고 속죄와 용서가 만들어낸 완전한 화해였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행복합니다. 두 분의 아버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강태사는 조카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모였고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은 녹아내렸으며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가족의 소중함,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